2026년 5월 1일 글로벌 석유 공급망을 뒤흔든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같은 날, 놀랍게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이 전격 가동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경제 국경을 가장 먼저 허물고 생존을 의탁할 파트너로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다급하게 선택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의 진짜 목적을 모르면 앞으로 내 지갑을 흔들 세계 돈의 흐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텅 빈 공장으로 40조 원이 쏟아지게 만든 이 거대한 사건은 중동의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오펙 연합에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모범생이자 핵심 국가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정해준 원유 생산량을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60년을 이어온 거대한 산유국 카르텔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진 셈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오펙 탈퇴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며 탄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오펙 연합은 전 세계를 상대로 아주 쉽고 우아하게 막대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거대한 테이블에 모여 각 나라가 하루에 뽑아낼 기름의 양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시장에 기름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거든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는 멈춰가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반면 오펙 회원국들은 그저 생산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국가 근고의 달러를 산더미처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완벽한 그들만의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 거대한 연합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부를 누리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뒷장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편안하고 달콤한 시스템 안에서 굳이 모험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할당량보다 훨씬 많은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거대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남는 기름은 굳이 캐내지 않고 땅속에 두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로 쏟아부어 하루에 더 많은 기름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는 초대형 설비를 미친 듯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차고 넘치는데 심지어 오펙의 룰 때문에 다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 굳이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 공장을 더 키운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석유 클럽의 맏형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생산량을 줄여서 시장의 물건을 감추고 비싼 가격을 방어해야 한다고 아랍에미리트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사실 두 나라의 입장은 꽤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하루빨리 원유를 현금화해서 석유 사업에서 뽑을 수 있는 돈을 단숨에 챙기려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기름값이 떨어져 싸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생산 배부를 최대로 열어젖히겠다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두 나라가 걷고 있는 길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기름을 팔아치우려 했는지 파고들어 봅니다. 어쩌면 당연하고도 섬뜩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0년에서 30년 뒤 석유 시대가 완전히 끝난다는 철저한 계산을 끝마쳤습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 도로를 덮고 친환경 에너지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시대가 오면 모래바닥에 묻힌 기름은 그저 처치곤란한 끈적이는 액체로 전락합니다. 석유가 돈이 되는 황금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국가의 생존 전략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두바이를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금융과 물류, 관광의 허브로 키워내며 탈석유 국가의 성공 모델을 일찌감치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동원해 인공지능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 같은 비석유 첨단 산업으로 체질을 완벽하게 바꾸려 합니다. 이 거대한 미래 경제를 짓기 위해서는 당장 어마어마한 전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원유 생산 설비를 하루 480만 배럴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린 것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힌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더 빨리 돈으로 환산해 다음 세대의 생존 티켓을 거머쥐려는 치열한 속도전입니다. 하지만 오펙이 정한 낡은 규칙에 묶인 탓에 아랍에미리트는 기껏 지어놓은 설비의 절반만 간신히 돌리며 하루 300만 배럴 언저리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수천억 원의 뭉칫돈이 고스란히 모래바다 아래에 묶인 채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놨는데 감산 규칙 때문에 물건을 팔지 못하니 투자금 회수는 끝없이 늦어지고 탈석유 산업으로 넘어가야 할 골든타임마저 속절없이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곧 유행이 끝날 창고의 재고를 폭탄 세일로 당장 털어버리고 신도시의 알짜상가로 넘어가려는 동생의 발목을 아직 빚이 많아 물건값을 계속 올려받아야만 하는 형님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꼴입니다.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아랍에미리트는 결국 60년 묵은 조직의 장부를 제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창고를 당장 비우고 싶었던 아랍에미리트의 이 간절한 속도전은 아직 기름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형님의 거대한 야심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맙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텅 빈 거친 모래벌판 위로는 수백조 원을 불태우며 지도조차 없던 곳에 초대형 신도시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네옴시티를 비롯한 거대한 미래도시를 짓는 사업을 시작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낡은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청사진만 보면 완전히 새롭고 미래를 내다보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처럼 보입니다. 하루하루 막대한 현금이 용광로처럼 타들어가는 거대한 건설 현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어긋납니다. 경제 성장의 도도한 흐름으로 뜯어보면 철저하게 쫓기는 자의 다급한 생존 수순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바로 옆에서 아랍에미리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속도를 조용하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일찌감치 세금을 없애고 거대한 항구와 공항 인프라를 깔며 글로벌 기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미 금융과 관광, 첨단 물류의 허브로 굳건히 자리 잡으며 기름 없이도 끄떡없이 거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을 완벽하게 입증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적표는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여전히 땅에서 나오는 기름을 파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비석유 산업으로의 발전은 철저하게 뒤처졌습니다.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유가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3,500만 명이 넘는 막대한 인구를 계속 먹여 살리려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아랍에미리트처럼 첨단 미래 산업으로 갈아타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니다. 시대의 흐름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밟아야만 하는 필수 수순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힘으로 바닥부터 시작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투자가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빠르고 가장 거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구축해 놓은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와 기업들을 한꺼번에 자기네 땅으로 들고 와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RHQ라는 전례 없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RHQ 정책의 내용은 단순하고 폭력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 지역 본부로 옮기지 않는 외국 기업들과는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거액의 사업 계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강압적인 룰입니다. 사막에 짓고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래도시 건설판에 끼어들어 막대한 돈을 벌고 싶다면 당장 두바이에 번듯하게 차려놓은 본사, 짐을 싸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낯선 땅으로 넘어오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글로벌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오일머니 투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점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책이라는 번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생의 핵심 자산을 뺏어오르는 거대한 기득권 흡수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펙이라는 조직 안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기름 생산을 억지로 제한해 유가를 비싸게 방어하며 자신들의 당장급한 숨통을 틔우려 했습니다. 동시에 밖에서는 동생이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글로벌 산업 인프라까지 단숨에 싹쓸이해갈 치밀한 계획을 거침없이 실행에 옮긴 겁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통제해서 이득을 취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튼튼한 미래 산업까지 송두리째 들고 와버릴 치밀한 수를 던졌습니다. 빚이 많아 장사가 힘든 형님이 동네 최고 상권을 만든 동생 가게 앞에 찾아가 단골 손님들에게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아예 장사를 못하게 막겠다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겉으로는 오랜 형제 국가라며 비싼 기름값을 위해 생산 제한을 강요하면서 원유로 버는 돈의 길목을 철저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뒤로는 아랍에미리트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밥줄이자 자부심인 외국 기업들까지 노골적으로 빼앗아가려는 치밀한 구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에 의존하는 다급한 국가 재정을 연명하면서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첨단 산업 상권까지 강제로 빼앗으려는 치명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안방 상권까지 뺏길 위기에 처한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을 엎어버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세계 최강대국이 내민 강력한 금융방패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를 공식 발표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백악관에서 환하게 웃는 미국 대통령의 환영 성명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60년 묵은 거대한 산유국 카르텔이 쪼개지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각국 정부가 긴장하는 가운데 정작 미국은 이 분열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먼저 박수를 치며 반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권력이 쥐고 있는 자본의 채찍을 아랍에미리트가 맨만 몸으로 견뎌내는 것은 중동 생태계에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벼랑 끝에 몰린 동생의 충동적인 가출 같았던 이 탈퇴극의 이면을 추적해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의 각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오펙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운동국가들이 회의실에 모여 생산량을 조작해 기름값을 띄우면 미국 내부의 물가가 치솟고 결국 정권의 경제 선저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오펙의 거대한 가격 담합을 무력화하려면 밖에서 때리는 것보다 그 내부의 핵심 국가를 밖으로 빼내 조직을 쪼개버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이탈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화 스와프 논의를 테이블 위에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국가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이 달러를 직접 쏟아부어주는 가장 강력한 금융 안전망을 뜻합니다. 급할 때 언제든 미국의 창고에서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과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탈퇴 직전 이 든든한 달러 창고의 열쇠를 약속받았습니다. 마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앙심을 품고 어떤 경제 보복을 가하더라도 미국 달러의 막강한 우산 아래서 피해를 고스란히 튕겨낼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손에 쥔 겁니다. 세계 원유 시장이 결국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생명줄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통제망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조직의 불합리한 룰에 지쳐 조용히 이탈을 준비하던 막내 조직원에게 동네에서 가장 힘센 경찰서장이 은밀하게 다가간 상황입니다. 몸만 무사히 빠져나오면 안전가옥은 물론이고 두둑한 비상금과 호신용 무기까지 전부 대주겠다고 확실한 미략을 맺은 셈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아랍에미리트는 마침내 오펙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은 중동 카르텔의 힘을 빼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이용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기꺼이 미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보호막을 두른 아랍에미리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확보한 막대한 현금으로 사려는 진짜 미래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보호막을 두른 아랍에미리트가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막대한 현금을 끌어모으는 진짜 목적은 낡은 석유 경제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첨단 제국으로 옮겨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두바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수반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을 굴리는 국부펀드 사무실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막대한 자산을 전 세계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거대한 금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 금고는 이미 석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미리트 항공을 키워 세계 하늘길의 허브를 장악했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세워 중동의 돈줄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법인세 면제를 무기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사실상 기름 없이도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 구조를 이미 완성한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이 그토록 서둘러 오펙을 깨면서까지 엄청난 현금을 더 긁어 모으려는 진짜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 때문입니다. 석유 수요는 20, 3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꺾인다는 것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도로 위 자동차들이 전기로 달리고 공장들이 태양광으로 돌아가면 사막 아래 묻힌 기름은 그저 끈적이는 골칫거리로 전락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면서까지 하루 480만 배럴이라는 극단적인 생산 능력을 풀가동하려 안다라는 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땅속의 기름이 정말로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올려 모조리 달러로 바꿔버리려는 치밀한 속도전입니다. 아파트값이 곧 폭락할 것을 미리 알아챈 집주인이 서둘러 급매로 집을 처분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집을 팔아챙긴 막대한 목돈을 들고 이제 막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신도시의 알짜상가를 통째로 사들여 영원하고 안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은 부자 나라가 다가올 위기를 가장 무섭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물들을 가장 비쌀 때 처분해 현금화한 뒤 그 돈을 온전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같은 차세대 비석유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를 팔아 확보한 천문학적인 돈은 모래 위에 지어질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 제국을 위한 튼튼한 주춧돌이 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째깍거리는 석유 시대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 국가 경제 전체를 새로운 산업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기름을 팔아 치운 돈으로 거대한 첨단 신도시를 통째로 지으려는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선택한 영순위 파트너는 그토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미국도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스라엘이나 유럽의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마주한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한밤중에도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붉은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복후마다 이제 막 뼈대를 잡고 철판을 이어붙이기 시작한 거대한 특수배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방산 공장에서는 전차와 자주포가 쉴 새 없이 조립 라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지구 반대편 촉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오펙의 장부를 찍고 챙겨 나온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한국의 차가운 철판을 뜨겁게 달구는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통치자의 전용기가 굳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아시아 끝자락의 한국으로 급하게 날아온 진짜 이유를 계약서의 내역을 뜯어보며 확인해 봅니다. 인공지능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아무 문제 없이 굴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전기가 24시간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결국 이 화려한 미래 산업의 뼈대를 실제로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것은 무식할 정도로 튼튼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극저온의 가스를 나르는 특수 선박을 만들며 화학 플랜트를 세우는 전통적인 제조업입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사막 위에 물리적인 도시를 세울 수 없습니다. 화려한 미래 산업의 설계도는 분명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하 162도를 버티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 눈앞의 쇳덩어리 현실로 뚝딱 찍어내는 거대한 망치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한국의 이 독보적인 실물 제조 능력을 아주 혹독하게 검증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단 한 번의 공사 지연이나 예산 초과 없이 약속한 날짜에 완벽하게 시설을 완공해냈습니다. 수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중동의 거친 모래바람과 살인적인 더위를 핑계로 공사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때 한국만이 묵묵히 철근을 받고 도면을 현실의 건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독한 성실함과 기술력은 아랍에미리트에게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설계자가 완벽하고 화려한 도면을 기막히게 그려온다 한들 그 도면을 현실에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비바람치는 거친 사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도면과 똑같이 벽돌 한 장의 오차도 없이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건물을 올려주는 믿음직한 소장님은 동네에 오직 한국뿐이었던 겁니다. 강대국들의 셈법도 한국의 가치를 더 높여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거대 기술력과 자본을 빌려오면 항상 복잡하고 피곤한 정치적 꼬리표가 붙습니다. 나중에 국제정치 상황이 꼬이거나 외교 노선이 틀어지면 핵심 부품의 공급을 갑자기 끊어버리거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이 들어옵니다. 반면 한국은 완벽하게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동의 복잡한 정치 구도와 패권 싸움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파트너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게 당장 급한 것은 정치적 줄타기나 뜬구름 잡는 비전이 아니라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을 멈춰줄 당장의 튼튼한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석유 시대를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미래 도면을 가장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파트너로 한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도면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한국의 압도적인 손기술을 확인한 아랍에미리트는 세상이 깜짝 놀랄 아주 상징적이고 철저하게 계산된 날짜에 거대한 계약의 도장을 찍은 것이죠. 2026년 4월 28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를 기습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일자로 이 역사적인 탈퇴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60년을 이어온 거대한 산유국 카르텔의 룰이 완전히 박살나는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요동치는 유가 차트를 쳐다보며 숨죽이던 바로 그날, 아주 소름 돋는 우연처럼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가 발효된 바로 그 5월 1일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세파가 공식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세파는 두 나라 간의 무역 장벽과 관세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시장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과거 우리가 익히 들어온 자유무역 협정이 단순히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를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수준이라면 세파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품의 거래를 넘어 투자, 서비스, 첨단 기술 협력까지 두 나라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깊숙하게 연결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뚫는 작업이거든요. 중동 국가가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 협정 중 가장 높고 강력한 수준의 경제 통합을 뜻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맏형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중동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첫날, 경제 국경을 가장 먼저 허물고 생존을 의탁할 최우선 파트너로 지구 반대편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국제 정세에서 우연한 날짜 일치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 날짜의 절묘한 일치를 아주 명확한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낡은 석유 경제와 완전히 거리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서방 중심의 첨단 경제 블록과 자신들의 명운을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이 치밀하고 절묘한 정치적 타이밍 뒤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다급한 우선순위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여윳돈 40조 원을 한국의 아무 산업에나 묻지마식으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팔 석유 시대를 향한 구체적인 생존 시간표에 따라
가장 급한 물건부터 입도 선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연한 미래 비전보다 한국에게 가장 시급하게 바랐던 첫 번째 기대는 바로 완벽하게 독립된 에너지 운송로의 확보였습니다. 원유 생산을 줄이고 천연가스 수출로 미래 자금을 마련하려는 아랍에미리트에게는 가스를 안전하게 실어나를 바다 위에 거대한 보온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말입니다. 당장 40조 원의 투자 약속이 떨어지자마자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한국조선소의 가스 운반선 16척 건조 계약으로 한 번에 몰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통제력을 미칠 수 있는 중동 내부의 낡은 송유관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만들어준 최첨단 선박을 띄워 전 세계 바다로 가스를 직접 팔러 나가겠다는 확실한 독립선언입니다. 영하 162도를 견디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 운반선을 약속된 날짜에 오차 없이 뚝딱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입니다. 두 번째로 다급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방패였습니다. 오펙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의 우산에서 제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든든한 안보 보호망을 버리고 험난한 중동 한가운데서 홀로 서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앙심을 품은 이웃 국가들의 견제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무기가 필요합니다. 세파가 발효되며 무기 수입에 붙던 깐깐한 장벽이 사라지자 한국산 최첨단 요격 미사일과 방산무기 체계가 두바이 항구로 아무런 막힘 없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구매할 때마다 복잡한 정치적 간섭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술은 오직 완벽한 성능과 신속한 납기만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시급한 안보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월급 통장이나 마트 영수증에서 이 거대한 계약의 온기를 몸소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강대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셈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자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수출 국가가 아니라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가 가장 먼저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기술 요충지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낡은 주유소 사장님인 줄 알았던 중동의 부자가 미래 첨단 도시를 짓겠다며 전 재산을 털었는데 그 공사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몽땅 한국에게 빼앗겨버린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겁니다. 조직을 배신하고 살얼음판을 걷게 된 행동대장이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기 위해 동네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거래처와 한나란 씨의 독점 계약을 터뜨려버린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낡은 석유 카르텔을 부수고 챙겨나온 거대한 뭉칫돈을 한국의 핵심 산업에 쏟아부으며 새로운 생존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중동의 거대한 돈줄이 포포스처럼 한국으로 쏟아지며 완전히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자 다급해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치열한 구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거대한 돈줄이 포포스처럼 한국으로 쏟아지며 완전히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자 다급해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치열한 구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회의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펙을 찍고 나간 동생 아랍에미리트가 단숨에 한국의 핵심 실무 기술을 싹쓸이 선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네옴시티 건설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들이미며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해수 담수화, 차세대 정보통신망 등 미래 도시의 뼈대를 짓기 위해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기술력을 함부로 빌려오면 늘 복잡한 외교적 청구서가 붙어 국가안보가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반면 한국의 제조 기술은 중동의 권력 구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당장 원하는 가장 확실하고 압도적인 결과물을 제 시간에 내놓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큰 손이 서로 자기네 상가를 먼저 지어달라며 우리 동네 최고 목수에게 앞다투어 거액의 계약금을 들이미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막의 치열한 구애 경제는 저 멀리 중동의 텔레비전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일상의 지갑과 영수증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뜯어고치는 거대한 자본의 폭격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한 40조 원의 투자금과 7조 원 규모의 가스 운반선 16척의 일감은 당장 거제와 울산에 차갑게 식어있던 조선소 도크를 24시간 쉴 새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수만 톤의 철판과 정밀 부품들이 창원과 부산의 중소기업 공장 라인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멈춰있던 지역 상권을 살려내고 방산과 원전 기업의 통장으로 흘러간 뭉칫돈이 주식시장의 차트를 직접 밀어올립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와 직접 뚫은 거대한 가스 파이프라인은 우리 집 밥상 물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오펙이 생산을 줄일 때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합니다. 하지만 관세를 없앤 세파 협정을 통해 든든한 직거래 공급처를 확실하게 확보하면
겨울철 우리 집으로 날아오는 가스비 폭탄 고지서를 든든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요금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안정되면서 결국 마트에서 우리가 집어드는 생필품의 가격표가 치솟는 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해줍니다. 세상에 돈이 흐르는 규칙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동에 기름을 달라고 굽실거리며 구걸하러 다니던 낡은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에는 항상 차가운 청구서가 따르는 법입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는 이 거대한 기회의 기목에서 한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묵직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계약이 완벽하게 구체화되거나 최종적인 이익 배분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중동의 자본은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는 낡은 수입 구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현지로 직접 이전하고 중동 사막 한가운데에 합작 제조 공장을 세워 자신들의 산업 생태계에 완벽하게 심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눈앞에 거대한 투자금에 눈이 멀어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의 뼈대를 고스란히 내어주고 나면 10년 뒤에는 껍데기만 남은 하청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만의 기술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내며 국내 핵심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인지 그 치열한 삽바 싸움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 거대한 세계의 돈 흐름이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뉴스에서 속보로 쏟아지는 아랍에미리트의 갑작스러운 오펙 탈퇴나 중동 국가들의 급박한 외교 단절은 그저 욱해서 터진 정치인들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석유 시대의 종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경제 구조의 판을 철저하게 부수고 다시 조립하며 돌아가는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생존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 냉혹한 생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바로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경제 스토리가 여러분의 지갑과 세상을 보는 눈을 한 뼘 더 넓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속 시원한 꿀재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